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9월 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방송을 못했습니다.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방송을 못했고, 중간중간에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뭐 심각한 건 아닌데, 월요일 저녁에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이게 잘못됐는지, 지금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막 이게 정신이 안 돌아와요. 머리가 계속 빙빙 도는 게, 야, 이게 진짜 이게 술 한 잔 먹고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세월에는 장사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정신도 혼미하고 주식 볼 저기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뭔 객관적인 시선으로, 객관적인 뷰로 방송을 할까. 그래가지고, 방송을 일단 접었습니다. 9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는 좀 선선하고 낮에는 좀 무덥고 그래도 건조하지 습하지는 않아가지고 좀 괜찮은데 저녁 때는 조금 습하면서 무더운 것 같아요. 계절도 지금 9월에 맞지 않게 좀 무더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주도는요, 레버리지 조금 사놨던 거 다 정리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코스피 고버스를 샀습니다. 조금씩 사다 보니까 30% 매집을 했거든요. 매집한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로도 들어오고, 잠시만요. 네, 빨간 거 들어왔고, 이 방문을 열어놨더니 밖에서 나오는 소음이 그냥 마이크로 들어갈까봐 잠깐 방문을 닫고 왔습니다. 외국인들 움직임이라든지 다 괜찮은데, 그죠? 괜찮은데, 레버리지 그냥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장 확인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환율이 다시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5분봉으로 오면 어제부터, 이게 어제거든요? 어제, 5일. 5일, 여기가 8시 15분. 그죠? 8시. 환율이 갑자기 뿅. 환율이 갑자기 떴다 그래가지고 뭐 지수가 꺾인다든지 어떤 변화가 오기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환율은 시간이 지나면 누적되어 있는 게 한 번에 터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율하고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움직임, 요거를 꼭 보자 그랬잖아요. 선물, 현물 움직이면 지금 주가가 조금 상승한 상태니까, 그죠? 얼추 상승한 상태니까, 그래도 꽤 상승을 했어요. 꽤 상승한 상태니까, 오케이, 했는데, 외국인들 들어온 것도 보면 뭐 3천억, 4천억, 1,600억 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 삼성전자로 훅 쓸려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안 산 건 아니죠. 그죠? 괜찮아요. 괜찮은데 갑자기 환율이 왜 저러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마이너스 4만 6천 개까지 좀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뭐 충분히 더 줄일 수도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 매기가 들어올 때도 주가는 그렇게 상승을 못했어요. 오히려 뭐 그런 거를 봐서는 지금 뭐 레버리지다 코퍼스다 사실 뭐 그 방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 올라가더라도 상방에 걸리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진다 올라오지 않았나? 61선에 딱 걸려버렸는데, 애매하죠. 61선에 딱 걸리면서 이제 저항대 해가지고, 만약에 내일 요거 돌파 못하면요, 애매한 구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미국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저께, 애매했어요. 그죠? 어제 정도면 좀 한번 상승을 해줄 만한데, 애매했어요. 애매하게 끝났다. 그죠? 중소형주는 더 많이 빠졌고, 나스닥은 그나마 선방을 했고, 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방향 잡기도 약간 애매하고, 그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이 굉장히 세다 그랬잖아요. 저번 주 주말 방송에서 애플이 굉장히 세다. 애플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나스닥 저거 지수 떨어지기 힘들다. 근데 올라가는 것도 애매하고,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으니까, 지금 그 전고 근처까지 다 올라왔으니까, 그죠? 떨어지는데 애플이 이렇게 뻗뜩 서가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떨어지기도 애매하다. 그죠? 근데 이건 미국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레버리지든 곧버스든 투자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지켜본 다음에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스닥. 그죠? 조금 지켜봐도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상승분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환율이 조금 움직였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훅 빠지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하락으로 마감하는 아주 애매한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이게 나스닥이에요. 저기 코스닥. 죄송합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요. 코스닥이에요. 힘없죠. 지금은 조금 지켜봐도 괜찮다. 주돈이 조금 과감하게 베팅한 거는요. 사실 장중에 조금 사놓고 한 10% 정도, 20%, 장중에 한 20% 매집을 해놓고, 아까 전에 그 시간의 단일가에 방금 전에 유럽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유럽 이렇게 주저앉으면 이거 좀 애매한데 이거 그냥 전저 뚫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유로스톡스만 나와서 그러는데 그 지금 독일이라든지 그죠? 프랑스라든지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독일은 그래도 조금 잘 버티는 것 같고, 근데 독일도 좀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그죠? 힘없이 여기서 주저앉죠. 이게 전저고, 그죠? 그래도 중심선을 뚫고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훅 떨어지고. 그리고 유럽이 대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승이 이거 한번 꺾인 거 아닌가? 이거 뭐야? 한번 꺾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달러 지수는 요거 가야죠. 환율도 중요한데 달러 지수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니까 어디 뭐 느낌이 없다시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디 갔냐 달러 지수 여기 있네요. 104.5예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거 좀 조정받고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빨딱 서버리죠. 그죠? 이건 뭐 상승하는 거잖아요. 쭉. 달러 강세면 버티는 재간이 없죠. 그래가지고 고코스를 좀 사다 좀 과하게 샀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근데 뭐 내일 뭐 다시 정리하면 되죠. 그죠? 내일 상승한다는 거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근데 느낌이 쎄한 게 더 이상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10% 정도만 남겨놓고 아까 전에 정리하려고 그랬다가 쎄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움직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그래도 또 삼성전자를 또 사드렸어요. 계속 해가지고 4일 연속 그래도 88만 주 오늘 삼성전자를 사드렸거든요.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몰빵해서 사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죠?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좀 매집이 들어오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도체 빵꾸나 삼성전자 빵꾸나고 그것만 메꾸는 그런 모양새. 에코프로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나?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또 많이 팔지도 않아요. 에코프로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제 그 2차 전지 인버스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퍼스를 좀 사봤습니다. 사봤고 현재로는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니까 뭐 버틸 수도 있겠죠. 그죠? 미국도 많이 빠지네요. 0.32. 근데 이건 본장이 들어가 봐야지 또 아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다음 주죠. 이게 말이 셉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요 이틀에 걸쳐 가지고 동시호 저기 선물 옵션 동시만기 네마니의 날 딱 오거든요. 우리나라, 미국, 그죠? 유럽 전체가 다 오는 거니까. 요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다음 주까지는 조금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어떠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게 고점이 다 잡혀가지고 오늘 하락부터 해가지고 내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 어디 갔지? 이런 식으로 하락 패턴이 딱 생겨버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락 패턴이 딱 생겨버린다 그러면 이게 추세 딱 나오는 거죠. 그죠? 추세 딱 만들어지죠. 애매해집니다 진짜. 그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만약에 코스피가 어떠한 하락 신호가 나오고 이평선을 깨면서 천천히 우양한다 그러면요, 상승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거진 다 나왔어요. 마지막에 미국까지 띄우는 저 반도체 AI, 그렇죠? 애플,
뭐 이런 주식들이 상승을 하면서 엔비디아 이런 놈들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이거를 우리는 덕을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애매하게. 엄한 데서 이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야, 잘못하면 이게 벌써 디커플링이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미국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미국은 우상향 한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조정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주던 생각이에요. 뭐 방향성이 없으니까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다 안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방생 잘 버텼어요. 그죠? 중국도 잘 버텼어요. 근데도 추세는 하락. 그죠? 방생 잘 버텼는데 그래도 추세는 하락. 그죠?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뉴스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추경을 못 하니까 그죠?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세수는 펑크나고 그래서 추경을 못 한대요. 추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금리 문제가 걸리죠. 그래가지고 추경은 못 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메꾸고 땜빵하고 메꾸고 그러는데 쉽게 해가지고 정부가 세수가 제대로 안 거쳐가지고 그 펑크 나는 부분을 메꾸는데 추경으로 메꾸면 그냥 간단히 해결되는 건데 그걸 쓰지 못하면서 메꾸는데 무슨 단어를 쓰냐면 영끌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정부가 영끌을 해가지고 이 세수 펑크 난 거를 메꾸고 있다. 내년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뭐 이 레버리지 고퍼스 하면서 장기로 내년 내후년 보면서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특히 고퍼스 같은 거 투자할 때는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시점, 외국에서 돈이 도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점, 딱 하나죠. 환율. 그죠? 그래가지고 좀 투자를 한 겁니다. 환율이 갑자기 튀었기 때문에. 환율은 여기서 올라갈 때는요, 주가에 거진 영향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어느 한계선을 지나가지고 넘어가면서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지금도 환율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미미하게. 근데 이게 더 뻗쳐 올라가가지고 기존의 고점인 40원대, 그죠? 막 50원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정부 세수 메꾸는 데 있어가지고 펑크난 거 메꾸는 데 있어가지고 환율 방어 자금을 갖다가 쓴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거는 확인을 못 하겠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만약에 환율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외환당국에서 어느 정도 이게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방어마저 못할 지경이 된다 그러면요. 주가 시원하게 밀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요. 방향성도 없어요. 뉴스도 뭐 믿을 만한 뉴스도 없고 다들 안 좋다 그러고 안 좋은데 주가는 상승하고 그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주도는 일단 고퍼스 30% 타봤고요. 요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타고 갈지 안 타고 갈지. 만약 저는 이제 고퍼스를 탔으니까 이제 봐야 될 거는 121선, 그죠? 121선 뚫고 나가는지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121선 뚫고 만약 나간다 그러면 또 요 밑에 200일선 있죠? 요거 뚫고 나가는지 확인해야 되고. 근데 과거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이 61선의 저항대, 그죠? 61선 튕겨서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제발 61선 좀 과감하게 뚫어줘라. 안 나오네요. 그죠? 어제 돈을 그렇게, 이틀 동안 외국 애들이 쏟아 붓는데도, 이거 왜 못 뚫는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죠? 이틀 동안 이렇게 돈을 쏟아 붓는데, 그죠? 이날은 뭐, 삼성전자 그냥 뿡 띄우면서, 오케이. 그러면 4천억 쓰고 1,600억까지 썼는데, 그죠? 오늘 사실 외국인들이 680억을 팔았는데 시간별로 보면 뭐 1,000억까지 뺐다가 뭐 뺀 것도 아니죠. 그러다가 동시효과는 또 더 사들였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사들이고 그랬다 그러면 차트상에서 분명히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양공으로 끝나든지 좀 뚫고 올라갈 어떠한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밀렸어요. 근데 이거 밀릴 때 누구하고 같이 밀렸어요? 코스닥하고 같이 밀렸다. 분위기는 참 안 좋다. 그러면서 현재 유럽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지금은 환율하고 외국인들 포지션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아요. 외국인들 선물만 조금 더 땡긴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땡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거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가 상승하는 거는 좀 묘연해지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조금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댓글이 좀 달렸나요 이틀 동안? 제가 책 보는 거하고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이거 잘 안 봅니다. 이거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어디 댓글이 뭐가 달렸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한 게 아니라 졸리죠 졸려. 그죠? 볼벤이 세 줄인데 며칠선 기줄인가? 이거 볼벤 요거 좀 늦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이렇게 보면 그냥 볼벤 날리는 거예요. 요거 설정할 때 거진 비슷해요. 요게 1 어떤 거는 1.0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21선을 기준으로 하겠다. 요거 나온 거고요. 요거는 1 또는 2, 3 뭐 이렇게 됐거든요. 3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죠? 요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3 있네? 오 있네? 내 스마트폰이가 3밖에 안 나와서 그런가? 5, 6, 7 이 맞네. 이게 다 늘려도 되는 거구나. 나 3까지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스마트폰 그거 거기서는 3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거 1, 2, 3이에요. 그냥 1, 2, 3. 1, 2, 3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는데 요게 1, 2, 3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1, 2,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는 게 중요하죠. 잠깐만. 확인. 이게 왜 자꾸 3이 되지? 됐나? 됐다. 이게 왜 이렇게 잠깐만. 헷갈려. 하나, 둘,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이게 보시면 요거는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평 다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 요게 아까 이제 저항대를 요거를 3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3으로 만들어 놓으면 3 근처에 가면 빠지네. 이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상승 하락에 대한 저항. 이것도 3 근처에 가면 다시 상승. 근처에 가면 상승.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가고.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근처에 오면 그러면 떨어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오버슈팅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닿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상승. 닿으면 상승. 그죠?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 여기서 벌어졌죠. 우리 여기서 여기 있대. 막 닿고 그냥 이거 닿는데 이거 다 엄청난 저항이거든요. 막 밀고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깨지지. 참. 주던 이거 했을 때 이거 막 뚫고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가지고 이거 반대 매매를 못했어요. 고버스를 못 샀어요. 이게 만약 코스닥이었으면 샀을 텐데 코스피였으면 샀을 텐데 코스닥에서 못 샀어요. 겁나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가지고. 이거는 확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개미들이 넣고 빼고 돈을 샀다 팔았다 하니까 개미 투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돈이. 그죠? 어떤 지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인데. 그래서 못했다. 그런 거 봅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어떤 방향성. 그냥 방향성 보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지표들이든지 이런 것들이 거진 요렇게 곱창이라든지 대창처럼 요렇게 말려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거진 21선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21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때 21선에 요렇게 맴돌 때, 요럴 때요. 요렇게 맴돌 때 있잖아요. 요렇게 맴돌 때. 여기서 외국인들이 사는지 파는지 그런 거 꼭 확인해야 돼요. 요럴 때. 그렇죠? 요럴 때 외국인들이 사들인다 그러면 요거 상승할 수 있겠네? 지금도 그래요. 좀 사들이고 있잖아요. 21선 위에서.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조정받다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요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무너지는 거고. 그죠?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코스피는 선도하는 게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개미들이 붙으면서 주가를 훅 끌어올리죠. 옛날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바닥에 사고 기관이 중간에서 쳐 올리고 광고하고 그죠? 뉴스에 막 깔아버리고 나머지 개미들이 설거지.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기관이라는 그게 빠져버리니까 그죠? 다들 개미들이 다 자기들이 해버리니까 그 중간에 개미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는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1, 2, 3 요거 맞춰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저항대에 왔는지 아니면 요 저항대에 왔는지. 제가 이것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참 애매하다고. 요때 이렇게 뚫고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때 삼성전자 이때가 맞나요? 삼성전자 6% 올라갔을 땐가? 요 날이에요. 요 날.
근데 이거 아쉽다 그랬잖아요. 왜? 볼벤이 벌어지는 상태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땡큐인데 이거 오그라드는 상태에서 벌려야 되잖아요. 벌리려고 그러면 위로 쳐 올리면 안 돼요. 횡보를 하든지, 그죠? 최소한 떨어지는 거 없으니까 레버리지를 하는데 이건 없으니까 쳐 올리든지 횡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쳐 올리는 확률이 적고 횡보하는 확률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죠? 만약에 내일이라도 양봉이 위로든 아래로든, 그죠? 이렇게라든 아니면 음봉으로라도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한다고 보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참 애매한 시기예요. 이거 벌어질 때 올라타는 게 어느 쪽으로 올라타느냐에 따라 가지고 볼면은 그대로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일 만약에 크게 음봉 나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음봉 나오게 생겼어요. 그죠? 환율이 저 모양이니까 외국인들 지금 유럽장도 막 팔아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음봉이 나와가지고 볼면 벌어진다. 그리고 내일이 목요일, 금요일, 목금 만약 음봉 나와가지고 밑으로 빠졌다. 그럼 월요일 날부터 올라가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 당장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니까 만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락으로 빼가지고 주가를 빼가지고 만기를 먹을지 아니면 치어 올라가지고 만기를 먹을지. 근데 지금 선물 움직임 본다 그러면 상승할 확률은 더 적어지죠. 그죠? 제가 저번 주에 이거 실수했었거든요. 7일날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계산을 했다가 잘못 계산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그냥 볼린저 밴드 그냥 아무거나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는 이거는 뭐 그냥 추세.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진다, 뭐 이런 추세 결정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투자를 할 때 이런 지표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어떠한 그 지표에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의 투자는 예전 같으면 뭐 개미들이라든지 아니면 기관들이라든지 옛날에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쌍끌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쌍끌이. 근데 지금은 그런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외국인은 외국인들 혼자 놀고 기관은 기관들은 혼자 놀고. 근데 그게 바로 10년 전이에요. 10년 동안 뭐가 발전했겠어요? AI. 그죠? 자동 매매. 이런 게 발전한 거예요. 그죠? 이거 솔직히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가지고 외국 애들이 주식을 사고팔고 프로그램 사고팔고 선물 옵션 사고팔고 하면서 작업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기계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그죠? 그 기계들이 요런 차트라든지 요런 파형이라든지 여기 이제 뭐 대학교에서 이제 뭐 응용 물리학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전자계산이라는 학과는 없죠, 지금. 하여튼 뭐 그런 거 공부한 수학 쪽으로 공부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막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려고 그러면 차트가 옛날보다는 비중이 더 커진 거죠. 차트 비중이.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냥 세 번째 라인이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요 근처에 온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 고버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근처에 온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는 거죠. 이제 먹을 만큼 다 먹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 포지션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왜 내가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왜 고버스에 투자했는지 사실 자기가 왜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왜 고버스에 투자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개미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왜 샀는지 사고 나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떨어져라, 제발 올라가라. 주식도 사고 나서 제발 떨어져라, 제발 올라가라. 그죠? 근데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 밤을 지새우는 거는요, 참 이게 재미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확신에 서가지고, 지금은 환율이 문제야? 지금은 뭐 지표가 문제야? 아니면 금리가 문제야? 라는 걸 보고 나서, 그렇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최소한 내일까지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눈을 편안히 감고 잠을 푹 잘 수 있는 그 정도 선까지만 투자를 하시는 게 그게 건강에도 좋고 그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닌가. 과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런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요 간단히 끝내야 되는데 말이 길었네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